지금부터 한국평생교총연합회 제48차 연차대회 둘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리는 안 들리지만 묻게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장이 아니시라면 오늘은 아름다운 얼굴들을 좀 대면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첫째 날 정말 대단했죠.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6개 세션이 이제 이어서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요. 대주제는 위기와 전환시대 평생학습의 번영과 소멸이라는 대주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됐고요. 거기에 오늘도 함께 해주셨지만 자장님과 발제자분들이 정말 핫하고 뜨겁고 어떻게 보면은 예리한 그런 주제들을 함께 이제 나눠주셨고요. 오늘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에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어제 그 포럼을 거치고 난 후에 행동 강령들이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저희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 15개, 우리 손시 교수님께서는 5개의 행동 강령을 주셔서 총 15개 행동 강령이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어제처럼 같이 또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도 현장 질문, 채팅창, 그리고 저희가 15개 행동 강령을 패들릿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께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행동 강령에 대한 의견이나 또 신청 과제들을 저에게 주시면 같이 정리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0분 동안 6분의 어제 발제해 주셨던 분들이 토론자로 다시 입장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6분 소개해 올리고요. 저희 바로 신혜선 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으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평화와 권력, 김은태 한국회복적정의연구소 연구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제 발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불평등 자장 강보배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이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인 전환과 변혁 자장을 맡아주셨던 최훈실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제 생태와 소비입니다. 김태은 가나안 농군학교 부교장님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포용과 회복. 가장 박영도 경기도 수원제일평화학교 교장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였죠. 실무와 역량. 좌장이셨던 김종표 한국평생교육 HRD 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신미정 회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토론 맡은 한국평생교총연합회 회장 신민선입니다. 어제 한 9시간 했잖아요. 9시간 가까이.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경이로운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원 여러분이 온라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석 없이 이제 잠깐 동안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은 계셨지만 그 회원 여러분의 어떤 굳은 의지, 거기에 놀라기도 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봤는데 어저께 저희가 논의했던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했던 내용이었구나.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을 발표자분들과 또 자장님들께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어떤 세미나의 지루함 이런 것 없이 거의 장장 9시간 가까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 유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저께 발표되었던 내용의 또 요약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또 향후 행동 강령도 준비하셨는데 그거 발표하고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또 종합 토론으로 덧붙이면서 행동 강령을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 30분까지 주어졌는데 다시 또 한 번에 또 경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목표를 한 5분 전에 마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발표는 10분 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종합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평화와 권력 파트를 맡아주셨던 김은태 연구원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10분 정도 요약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회복적 정의가 그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의에 대한 관념은 응보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정의관이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확립된 형사사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의관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피해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식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그리고 정의를 새롭게 회복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법기관만의 일은 아니고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평화 권력 이 문제에서 회복적 정의가 저는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까지 우리 삶 곳곳에서 이 회복적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행동 강령은 이런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가 갖고 있는 3대 가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존엄이고요. 두 번째는 존중, 그리고 세 번째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우리는 모두 존엄하다는 것. 네. 그래서 존엄한 존재끼리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각자 삶의 주인으로서 똑같이 존엄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법을 평생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행동 강령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시간 안에 또 질의응답을 하는 건 아니죠? 네네네네네네. 네. 네.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제 시간을 좀 일찍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이 각자 삶의 주인으로서 존엄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건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이지만 회복적 정의에서 생각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키워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갈등이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을 이끌어내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발적 책임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회복적 정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책임을 접근하냐면 잠시 전에 제가 행동강령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이죠. 이때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말과 행위가 저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는 자기가 받은 영향을 표현하는 것. 여기에서 책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김문태 연구원님 그리고 이재영 이사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례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유영철 사건,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 그리고 또 밀양 영화에서 또 우리가 경험했던 또 황당함, 여러 가지 정의운동으로 폭력 그런 내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동강령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분쟁,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우리 평생교육의 과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평화와 권력 파트, 우리 김은태 연구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토론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화와 권력 파트에 이어서 두 번째는 변화와 불평등 파트인 강보배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 파트가 조금, 특이하게, 진행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평생교육을 약간 하면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평생교육을 어떻게 좀 생각할까라고, 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이걸 준비할 때.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게, 평생교육은 되게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기존의 어떤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치고 그 속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지역의 특색들도 반영되는 시도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런 강단 같은 것들을 고민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제만 하지 말고 뭐 자장이랑 딱 발제자밖에 없으니까 약간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약간 진행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원활하진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너무 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대화 그래서 형식으로 풀어갔던 방식이. 네. 예, 그래서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공정 아니면 되게 경쟁적인 집단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실제 공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것이 단순히 청년 세대가 경쟁적인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어, 이중적인 구조 속에 경쟁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평생교육이 어쩌면 더 기회의 장일 수도 있겠다. 어떤 대입이라고 하는 방식의 일방적으로, 일차적이고 단순한 평가 방식보다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사람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평생교육이겠구나라는 하는 차원들의 대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일 주목했던 거는 이제 개인의 다양성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성장을 조언할 수 있는 장 같은 것이 이제 평생교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청년 세대가 되게 경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경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행동 강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 이런 것들, 아쉬웠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평생교육이 되게 다양한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각 지역의 어떤 현장들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가닿지 않는 그 청년들한테 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대부분
직업훈련 영역의 일부로서 평생교육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그거보다 더 확장적으로 평생교육이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을 넘나들면서 온라인도 좀 더 소통 방식을 다각화시켜가지고 그냥 영상을 보는 평생교육이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전달받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대응해 볼까라고 하는 게 확산된다고 하면 이 다음 세대한테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방식,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이 좀 더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다양성, 그리고 그를 통한 청년들의 성장, 미래 세대의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이 어떤 격차 속에서 삭제되지 않게 불평등에 주목하고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노력하자고 저희는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보배 이사님하고 또 박석준 꿈지락 네트워크 상임이사님이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우린 다음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개인의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적 격차 강조하시면서 서울의 아류학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또한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평생교육 또한 형식과 내용이 매우 천편일률적으로 제한이 되어서 청년 세대를 계속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 깨우침 이제 각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청년 세대들이 경험하고 함께 그런 학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끊임없이 학습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언젠간 죽지 않느냐. 이제 죽음, 마무리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성장의 개념을 좀 재해석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전달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이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평생교육의 재편 또한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두 번째 파트 변화와 불평등에서는 격차, 정말 불평등, 개인의 고유성,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토론은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정말 최원실 원장님의 이 교수님의 이 달변과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경탄에 맞이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컴핀티아를 그렇게 깔끔하게 역사를 쫙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저희가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최원실 원장님께서 전환과 변혁 파트에 관련돼서 이 파트만 유일하게 5개의 행동 강령을 내셨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히려 청년 젊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라케시에서 1,500명이 모여서 전 세계 정말 다른 얼굴과 피부색 이렇게 해서 모였지만 이야기는 거의 같구나.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분의 그 좌장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마라케시에서 있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마라케시는 사실은 국가대표단들에 의해서 1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 선언이 된 것이지만 전 세계적인 이슈를 함께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그러나 행동은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가. 그래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 한평연에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관주도나 국가주도에서 끝나는 그런 평생교육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번에 NGO, 즉 CSO라고 하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별도의 그 옆에 다른 호텔에서 정말 이카에, 우리가 ICAE라고 흔히 부르는 세계 성인교육협회, 그리고 독일의 DBB, 그리고 아스베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별 NGO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행동하는 지성, 이제 말은 필요 없다. 미안, 레토릭. 자꾸 멋있게 말만 하지 마라. 행동해라. 그리고 국가요. 반드시 돈을 투자해라. 그리고 정책이 실효성 있고 실행을 위한 정책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진짜 뭐가 이행됐지? 뭐가 부족하지? 얼마만큼 변화했지? 어떤 성과가 있었어? 이 얘기를 전 세계가 늘 모일 수 없다면 권역별로, 아시아 태평양, 뭐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아프리카, 아랍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별로 컨설팅에 들어가고 실효성인 임플리멘테이션, 실천이 따르지 않는 평생교육은 끝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CSO, 시민사회단체를 스스로 실천 현장의 움터지기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면에 나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미래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 정말 제대로 되고 있어?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 맞아? 그리고 얼마만큼의 투자와 인프라가 조성됐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위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촌 전체가 하나 돼서 이제 함께 국제적인 솔리데이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 6년마다 열리는 MTR이라고 하는 중간 점검회의뿐 아니라 그때까지 각 대륙별로, 각 회원국별로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면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거의 그대로 마라케시 선언에 이제 담기게 됐는데요. 어제 교육부에 젊은 그 이혜진 과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고 귀담아 듣고 어떻게 이걸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이게 말로만 멋있는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각자가 임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마라케시 선언은 조금 전에 그 CSO들의 포럼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레셔널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문해교육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에 나왔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디지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 문해력, 뭐 미디어 문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젠더, 여전히 성별 격차가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그리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 젠더에 있어서의 리터러시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좀 중요하게 마라케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선언에. 두 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 녹색 전환 추진, 이 그린 러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너무 이제 격차가 심화된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저도 지금 배경화면 하나 까는 것도 누가 늘 해줘 버릇해서 그거조차가 지금 금방 적응이 안 되는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디지털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런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분을 제너레이션 간에 그리고 성별, 젠더 간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이다. 아시아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 제외하고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불평등과 배제를 낳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이것이 하이브리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한 아젠다가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변화된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throughout life, 모든 생애,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학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학습권을 말로만 보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국가와 정부가 예산 투자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돈 투자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년 모니터링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점검하자. 이제 이래서 실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이제 nationality, 나라만의 이런 격차를 넘어서서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인 연대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위해서 reimagination, 끊임없이 다시 새 판을 짜라. 다시 상상하라. 근데 그 새 판은 모두에게 공통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 나라 하나하나의 각각의 회원국들의 고유한 맥락과 배경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식 그런 전략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선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초기에 황종건 선생님 살아계실 때 활동했던 이카에 그리고 아스베라고 하는 아태 지역과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평생교육적 연대와 결속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한번 다시 연대해야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어제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대한 내용에 1,500명이 모여서 와글와글 했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5개의 행동 강령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또 이혜진 과장님이 또 직접 요 날짜별로 있었던 컴핀티아에서 있었던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나름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지 궁금했었는데 아주 설명을 소상하게 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제 레토릭에서는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선언이 됐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정책에도 좀 반영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제발 예산이 지금의 현재 1%에서는 좀 넘어서야 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고등교육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또 어저께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저께의 자리를 통해서 교육부의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입장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한 정책이 이번에 또 이제 새 정부에 들어서서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바람이 전달됐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네. 많은 힘을 화이팅 한다고 힘도 실어줬었는데 네 하여튼 여기까지. 네. 회장님 한 말씀만 더 보탠다면 그 대전환의 시대인데 우리가 평생교육의 힘이 이런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우리들의 그런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ALE라 그래서 단순히 그동안은 성인 교육이라고만 했던 프레임에서 성인 학습과 교육, ALE,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이 학습과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이 동시에 강조됐고요. 지금까지의 학습권, 교육권은 주로 학교 교육이란 프레임, 제도권 교육에 묶여 있었다면 전 세대에 걸친 이런 평생교육적 학습권이다.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게 또 이번 마라케시 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개 정말 행동 강령 했는데 이번 하여튼 행동 강령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교육부에도 좀 보내고 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평생교육이야말로 또 평생학습이야말로 이런 전환과 변혁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4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이제 생태와 소비라는 관점에서 우리 김태은 부교장님 그리고 또 김종수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 이사님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은 김태은 가나안농고등학교 부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종수 이사님 마을에 저도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이유는 오늘 제일 마을에서 큰 행사장이 이곡동에서 이렇게 마을 축제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자리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아쉽다. 여러분들 인사를 이렇게 대신 좀 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세션에서 그 주제가 생태적 삶과 자발적 불편이 주는 존엄함이란 어떻게 보면 극히 당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고 예, 이런 주제였는데 저는 우리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도달해야 될 지점이 이 생태적 삶, 우리 마을에서 정말 함께 유기적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평생교육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세련되고 더 좀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더 좀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서 그거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의 그런 결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인간성이 좀 이렇게 좀 말살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발제에서 2004년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이 이제 한국 우리 순우리말로 이제 배나무골인데요. 배나무골에서 경쟁사회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그런 성서 지역의 학부모들에 의해 시작한 배나무골 와룡 배움터가 10여 년 동안 펼친 그리고 현재 펼치고 있는 그런 다채로운 평생학습의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생교육을 하는 모두가 현재 그리고 미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을 확인했고 또 시도하며 또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또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평생교육을 정의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의 교육,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생의 교육, 해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된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평생교육의 공공 영역에서 주도되는 그런 부분들과 민간 영역에서 또 고군분투하지만 좀 지역적인 산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말 단회성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반성과 성찰 그리고 대안 제시가 번번이 있었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의 생태계 안에서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에 의해 작동되고 확장되는 그런 평생교육의 생태계와 모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 그 발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의 평생교육 생태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사는 마을과 그 주 안에서 삶을 삶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수용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주민들의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이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말이나 좋은 격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런 우리 평생교육의 숙제인 것 같고 또 이것들을 대구 이곡동 배나무골에서 와룡배움터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활동가들의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소개받으면서 제2의 제3의 그런 배나무골들이 확산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평생학습의 그런 나아갈 길은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이제 손과 발로 실천하며 더 행복한 삶과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게 끊어진 거죠, 지금? 예. 튕겨 나가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여기 것 계시나? 같아요. 여기 계시는데? 나가셨어요? 네,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겠죠? 예. 네네. 네,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예,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끊어진 것 같은데. 다시 끊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끊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시는 동안에 이 생태와 소비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룡이라는 곳이 그 개구리 소년이라면서요. 전 몰랐습니다. 개구리 소년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이 하나의 이제 배움터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를 평생학습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삶 문제가 해결이 됐다. 라는 방식의 논리가 어저께 쭉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번 연차대 주제에 소멸이라는 단어를 달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걸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삶과 학습이 일치되는 사례가 이 와룡배움터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봐왔지만 이 또 와룡의 사례는 특별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생태와 소비 파트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근데 김태훈 부회장님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마을 평생교육 운동. 이것이야말로 마을 살림살이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생태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 운동이야말로 모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읽는 책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니 어떻게 저런 책을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두꺼운 책을 같이 읽어 막 이런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좀 불편한 삶을 살긴 하더라고요. 생태적 삶을 살리니. 그렇지만 그분들이 추구하는 바는 정말 인간의 존엄함을 매일 느끼면서 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하여튼 좀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경외로움 좀 이런 거를 좀 느꼈던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후 위기 아까 컨핀티아에서도 기후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런 생태적 삶과 그리고 자발적 불편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또 마을 주민들의 또 학습 사례 이런 부분들을 어저께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훈 부회장님 들어오시는 동안에 곧 또 마무리하실 텐데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영역은 포용과 회복으로 정말 슬펐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박영도 부회장님께서 요약 발표와 또 행동 강령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방인도입니다. 예, 제가 음소거를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의 세대에서 학습의 트렌드는 이제 평생학습이다. 뭐 이것은 누구나 아마 공인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생학습에서 또 최현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모로코의 말라케시 선언 중에서도 제일 첫째의 항목이 문해력을 얘기했다고 하고 해서
문해는 이제 모든 학문의 베이스 기지에 있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 문해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것은 이제 학자분들의 주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뭐 그 근거를 더듬어서 이렇게 보면은 근대화가 시작됐던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150년 정도의 역사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 긴 역사는 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뭐 뜻 있는 선각자들에 의해서 비제도권 속에서 비정형화된 교육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2006년부터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했던 성인 학습의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트랙을 만들어낸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네,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주제 발표에서도 문정석 교장 선생님의 주제 발표에서도 문해는 참 우리가 뭐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그런 걸 할 때마다 불쑥불쑥 분노도 치밀어는 뭐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뭐 이슈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박경석 전장년 그 행동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를 차라리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으면은 비문해자로 있었으면은 저도 저처럼 용감하게 한번 행동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정치권을 향해서 또 국가를 향해서 문해교육의 필요성, 문해교육의 재정적 지원을 얘기하면은 항상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소위 말하면 너는 배웠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비문해자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대변하죠. 그분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 줄 모르고 뭉칠 줄도 모르고 협의회를 만들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대변자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등에업고 내 할머니를 등에업고 많은 내 형제를 등에업고 우리는 비문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업이다는 얘기를 뭐 늘 해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어제 주제 발표에서 우리가 주제가 이제 포용과 회복 그중에서도 이제 붕괴와 회복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주최 측에서는 붕괴와 배려라고 하는 화두를 주셨는데 저는 배려를 하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제도들이나 이것들이 마치 문해를 다 지지해주고 옹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대로 저는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었고요. 이 의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경직되고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서 문해는 특히나 정말로 이제 지금 현재도 붕괴 직전에 있다. 대처 능력도 없었고 그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다볼 겨를도 없었고 그저 모국어의 알파벳을 익히면서 사회적인 최소한의 메시지, 문자화된 최소한의 메시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쳐 왔던 거기에서 갑자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오고 또 만나지 못하게 하는 최첨단의 기법에 의한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제 모디파이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해 교육의 환경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화두는 회복이다. 빨리 리커버리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마 1년 내지 2년 내에 문해 교육은 어쩌면은 이 체제 지금까지 쌓아온 미약한 체제나마 다 소실되고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소멸돼 갈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과 모든 것이 문해는 상당히 국가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비문해자 뭐 그 숫자가 가히 적지가 않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수준을 본다면은 거의 386만. 이 땅의 대학생들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공정하다면은 이 땅의 대학 캠퍼스만큼의 문예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아마 수능을 본 사람이 한 5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몽땅 대학을 다 갔다고 하더라도 240, 50만 정도. 그에 비하면은 386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 국가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문해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여기 계시는 뭐 우리 최원실 원장님부터 해서 양병찬 교수님 뭐 다 문해를 위해서 정말로 기여해 주신 분들이고 많은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이 거의는 아마 민간의 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해는 뭐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의 힘에 의해서 숙명처럼 해온 이 일들을 지금쯤에는 국가가 되돌아보고 좀 국가가 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늘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의 5개년 뭐 중점 사업 중에서 52번째 영역에서도 문해를 대학의 나노 디그리의 그런 뭐 과정과 함께 비중 있게 담고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 정권 역시도 아주 비겁하게 문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요. 그 이전 정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이제 시각, 문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관점일 것 같고, 어제 그저께 제가 어떤 이제 자리에 갔으니까, 우리가 문해력 조사를 이제 3년마다 하는데요. 2017년도 데이터에 비해서 그때 나타난 데이터가 문해 1, 2 영역이 한 311만 정도, 문해 1 영역입니다. 읽고 쓰는 것이 불편한 311만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해보니까 200만 정도로 100만이 줄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그간에 지원을 하고 또 문해 교육을 열심히 한 대가 아니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국가의 공이 아니고요. 그분들 지금 비문해자 중에서 상당 부분 그분들이 자기 이름자 쓰는 거 배우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지 결코 국가의 지원, 지지에 의해서 그분들의 학습력이 우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비겁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돈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논점에서도 여러 가지 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제 문해교육의 세 축은 그렇습니다. 자, 학습자를 지원하는 방안, 또 교사를 지원해야 되는 방안, 그 다음에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존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이런 세 가지 축에서 본다면은 뭐 어느 한 구석도 흔쾌히 협조할 수 있는 선에 다다라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고 절대적 파이가 국비지원사업이 총국비지원사업이 작년에 60억 정도 가지고 전국의 문해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문해교육을 잘하고 있는 논산시 인구 13만 6천 명 정도 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논산시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 정책이 1개 지자체의 예산의 3배 정도 값을 가지고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이래 얘기하기에는 뭔가 논리가 이제 일치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 교부금, 뭐 그것이 지금 누적 액수가 한 67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매년 1조 7천억 정도가 누적되어 가고, 그래서 그것이 원래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 아직도 합의하지 못했지만은 뭐 3조 6천억 정도를 가지고 와서 고등교육에 쓰겠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문해교육에는
10원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학이 가져갈 것이고요.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져가서 어쨌든 정치권들의 체면 치레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제 논했던 것은 문해교육은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제도권으로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도 민도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그런 기관들도 존속해서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명의 학습자가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 교육은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캐치프레이시 아니고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시입니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한 할머니의 비문화자를 위해서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어제 같이 이제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주창하는 이제 사회적 포용이고 어느 한 사람도 국가적 보호로부터 국가적 사회 보호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이제 포용 사회라고 본다면은 문해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화두가 아닌가 하는 뭐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박용도 부회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이 내용 어저께 이제 또 같이 논의가 되면서 놀라웠던 것은 문해교육 공개라는 이러한 이번 연차대회에서 쓴 단어에 이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들이 어쩜 저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게 올해도 그 60억이라는 작년 예산이 올해 25억으로 줄었는데 박용도 부회장님께서 애써서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학습 약자인 이 비문해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생학습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어저께 정말 절감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해교육, 이번 컨핀티아에서도 결국은 문해다라고 최인식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만큼은 정말 이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 아주 요만큼의 강사비만 지원해주는, 이게 의무교육인데 왜 강사비만 지원해준, 코딱지만 강사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걸 향해서 같이 정말 박경서 이사장님처럼 머리를 깎으시겠다고 이런 정말 마음이 정말 전달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또한 또 대학생의 숫자만큼, 캠퍼스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 오늘 말씀 새롭게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문해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한 책무까지도 느끼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태현 부회장님 돌아오셨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마을에서 여기 전기공사를 하나 봐요. 전체가 한번 지금 전기가 내려갔다가 오는 바람에 시골이 이렇습니다. 아까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 평생교육에서 정말 이 생태적 삶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운동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그냥 환상,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목표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여기 우리 세션 제목에도 나왔지만 이 생태적 삶을 산다는 게 보니까 조금은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추리하고 이 시골이나 저기 지방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이런 생태적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 각자의 그런 존엄, 그리고 또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배남북골의 그런 사례가 정말 좋은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뭐 완전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어제 발제해 주신 우리 김종수 이사님 그 이야기와 또 현장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건, 끊임없이 주민들이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을의 육아 공동체로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다 컸지만, 이 부모들이 거기서 우리 아이들 컸으니까 육아 공동체 활동이 끝이야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지, 또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고 함께 고민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그런 평생학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데, 저는 좀 감명을 받은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나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환경도 배려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인가, 아이들이 그냥 배워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 배려가 뭐야?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배웠다고,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해서 보살펴 주는 거라고 배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이어갈 때 꼭 지향해야 되고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어제 배남북골 사례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룡배움터의 이 불편한 삶,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학습의 실천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또 과제로 또 주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좋게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냐고 우리 김종필 이사님 정말 많이 쓰셨는데, 이제 쓸모와 역량 파트 우리 김종필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한평년에서 이러한 쓸모, 역량, HRD 이런 뭐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저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러한 또 기회가 돼서, 저도 생각했던 것도 아닌 윤옥한 한국 국민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의 발표장이 어제 같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평생교육의 그러한 현장을 좀 보면은, 물론 우리가 평생교육 영역에는 어떤 HRD, 직업교육이 있죠.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평생교육과 또 HRD가 서로 동의되어 있고, 또 평생교육에서는 HRD를 보는 것들을 너무나 다르게 퍼포먼스라 생각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HR 쪽에서는 또 평생교육을 그렇게 보고, 근데 실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평생교육의 우선적인 것을 잘 해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습도시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이만큼 또 시장이 커지고 역할이 커진 것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생교육에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해왔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순수 평생교육을 할까요?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평생교육의 영역이 좀 좋아질 걸 봅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까지 했던 영역에다가 그러한 HRD, 직업교육, 기업교육 그런 것들이 구분으로만 들어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해야만 우리 평생교육의 영역이 개인적으로나 기업이나 많은 도움을 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학습도시 마찬가지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들도
부분에 쓰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어제 윤옥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평생교육사에 대한 또 우리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평생교육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사인데 그런 평생교육사에 우리가 어떠한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사가 많이 고용이 됐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고용했던 것 중에도 더욱 확대를 하려고 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평생교육사 인력들이 우리가 지금 직업사회 아닙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직업교육기관이나 기업교육기관들의 그런 평생교육사들이 고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하는 공공평생교육기관에도 당연히 노력을 하고 또 평생교육 직렬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새로운 직업교육기관들이 우리 평생교육기관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기업에도 많죠. 기업들이 거의 다 이러한 인력 개발을 하고 교육 훈련을 하는 인원이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만 달라지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하나도 거의 고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한 1%만 고용이 돼도 평생교육사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양질의 인력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평생교육기관 그것도 그대로 해나가면서 이러한 직업, 민간 그러한 평생교육기관에도 이 영역이 실제적으로 직업교육, 인력인데 우리가 힘있게 또 같이 기여하고 우리 평생교육사도 좀 더 활발하게 시장이 더 넓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 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조직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거기에 맞는 그런 능력 개발이 좀 보완이 되면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윤옥한 그 교수의 자료도 보니까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실질적인 영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어제 우리 윤옥한 기자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또 한평년이 또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평생교육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은근히 배제하고 있는 HRD. 그리고 또 HRD에서도 또 평생교육과의 관계가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평생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HRD와의 결합을 위한 어떤 우리가 평생교육사 자격 과정에서 이수해야 될 교수 그 과목들 이런 부분도 조금 도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것도 제안해 주셨고 모쪼록 좀 HRD로 우리의 시선을 좀 확장해 가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제 기억에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해서 한 13,70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한 명씩이라도 평생교육사가 취업하면 거의 한 13,000명 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좀 공적 영역으로만 좀 많이 가는데 이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제안도 해주셨고 또 평생교육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협회장님들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보수교육의 필요성, 법정, 의무교육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또 강조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6개의 렌즈로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11시 10분인데
이 의견과 관련해서 혹시 또 자유롭게 또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또 지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이 행동 관념과 관련해서 뭐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어저께 참여를 못 하시고 오늘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뭐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또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6개의 주제가 됐잖아요. 지금 패들렛 주소가 공유됐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우리 장유민 간사님이 공유한 패들렛을 보시면 공유가 가능한데요. 이걸 함께 보면서 이런 행동 강령이었지라는 것을 한번 좀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 패들렛에 의견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네. 제가 저기 생각들 하시고 말씀 주시는 동안 잠깐 하나 드리는 네네. 말씀이 있어서요. 네. 이번에 그 마라케시 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New Social Contract, 새로운 네. 사회적 계약이라는 단어였는데 네. 저는 그 계약이라는 의미를 담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urge government,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이제 유네스코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라케시 회의가 있기 전에 뉴욕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UN 본부가 직접 관장하는 거기에 주제가 Transforming Education, 대전환기의 교육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공공재고 모두에게 공유돼야 될 인권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서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위해서 전생에 걸쳐서 지역별 차별도 없이 성별 차별도 없이 반드시 교육이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각 국가와 NGO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Transforming Education Together 다 함께 교육의 전환적 힘을 지켜내기. 이런 게 UN 사무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정상회담 서미트가 열리고 그 결과를 바로 가지고 모로코로 와서 그런 선언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눈 위기, 전환시대, 평생학습의 번영과 소멸, 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뜻을 함께하는 방향이 같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생각은 전지구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역할에서 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의 그 5가지 주제가 바로 한국에서 이런 모로코 선언의 어떤 후속적인 우리의 액션 플랜을 구상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유네스코에도 좀 보고를 하고 이렇게 네. 우리 NGO 차원에서의 팔로우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큰 힘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연차 대회를 구상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주제를 구상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이제 컴핀티아에서 새로운 사회계약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 구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라는 책무를 이번 연차 대회를 통해서 던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 주제를 통해서 평생학습을 조망하고자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GO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팔로우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면 저희 우리 평생교육, 한국의 평생교육계가 또 큰 힘을 또 받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패들렛에 6가지의 행동 강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혹시 이 글이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면 그냥 패들렛 본인 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 채팅창에 오른쪽에 패들렛 공유 있는데 그것을 누르시면 그냥 바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6개의 영역별 주제에 따른 한번 이 행동 강령 보시고서 의견 또 자유롭게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예, 우리 회장님, 박형도, 예, 제가 네, 선생님, 네. 원래 그 말씀 안 하실 때 이 땜빵 전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수업 땜빵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제 그 김종규 교수님 자작 맡아주신 파트에서 이제 평생교육사의 진로 문제, 뭐 이것도 일찍이 고민해 왔고 우리 평생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서 계속 담아온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저도 이제 평생교육사이고 또 제가 있는 기관에 또 뭐 평생교육사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인으로서의 평생교육사의 고용은 저희가 이제 둘로밖에 돼 있지 않고 나머지는 강사나 뭐 이런 분들로 있어서 그 자격에 대한 이제 직위 보장이라든지 더러는 이제 활동 영역에 대한 퀄리티 보장을 이제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서 되게 미안하죠. 굉장히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사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평생교육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사원 교육을 연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총무과 직원이 그냥 뭐 사회적으로 뭐 좀 익명성 있는 분 강사 불러서 전체 강당에 모여서 강의 한번 듣고 마는 뭐 이런 걸로서만 이 교육이 그냥 지나쳐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 보니까 이것이 보다 더 교육을 촘촘히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직원들 몇몇이 이제 그것이 뭐 거기에서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차후의 직업 교육 또 이런 변화의 추세 또 기업이 추구해 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것을 읽어내는 데는 역시 교육만큼 좋은 수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에서 좀 더 그런 걸 전문화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 순차에 따라서 펼쳐지는 학습이 계속 제공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평생 교육사가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확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의 문화센터라든지 또 아주 대기업들의 뭐 그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 농협 같은 데에도 보니까 평생교육사들이 이런 영역들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서와 이제 연관성을 이제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HRD 연구소도 있었고 지금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재의 양성이 결국은 기업의 미래를 이제 담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종합연구소는 굉장히 메모드한 그런 연구소이면서 거기에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이제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뭐 기획하고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사들의 진로가 우리가 직렬화를만 쳐다보고 공공 영역에만 가서 초기에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정책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사들의 진로를 터줄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리딩의 역할들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화를 먼저 얘기했고 공공 영역이 트이면은 점차 이제 후배들이 쌓여서 뭐 진로들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고정된 틀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태클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역량이 있고 오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하나 주는 것도 팀장 타이틀 하나 주는 것도 뭐 얼마나 실행을 해도 그게 불가능한 걸로 다시 결론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진로가 이제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들 나눠주신 것 중에서 이제 기업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공공 영역 못지않게 우리가 좀 확장해서
심취해서 봐야 될 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유저가 원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의 이제 좀 방향성이나 또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기업의 요청을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서 평생교육사의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변경해 갈지 또 무엇을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강의도 듣고 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도 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컴핀티아에 참여 것 때문에 알아봤더니 아스페 멤버십도 잃어버렸고 이카의 멤버십도 잃어버린 우리 현실을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더구나 요즘에 평생학습진흥원 통폐합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텐데 여기에 함께 당사자들이 다 공공 영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 낼 수 없다. 이런 현실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우리 민간 영역이 완전히 추가 기울었구나. 그런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의 목소리도 공공 영역의 목소리가 주되에 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필요한 일이지만 균형을 좀 맞추는 일들이 앞으로 남은 또 과제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그 기업으로의 확장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분 전에 끝나겠다고 했는데 4분 남았네요. 네. 혹시 여기 어저께 참여하지 않으셨던 양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이경아 국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짧은 시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 교수님. 네, 네, 어제 먼저. 네. 좀 잠깐 참여했다가 다른 다른 발표가 있어서 참여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기획부터 쭉 같이 참여했었는데 이번 주제 확장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분들을 연대 확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뭐 사라지는 주제가 아니고 현재 되게 부각되고 또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교육을 횡적으로 넓히고 또 다른 영역과 가로지르기 경계를 넘는 이런 세션의 운영은 좀 계속되면서 옆으로 조금씩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사회교육 전국 집회에 보면 한 18개 세션이 계속 한 20,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단체 혹은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계속 같이 10년, 20년 동안 논의를 쭉 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평생교육사, 그러니까 사회교육 직원 새로 들어왔을 때 또 환경,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작은 도시에서의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우선 이제 운영 방식이나 이번 형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쓸모와 역량 부분에서 평생교육사의 뭐 위치 뭐 이런 것 중요하고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 일 전환 사회가 된 거잖아요. 직업이라는 개념은 뭐 사용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부분일 거고 기업은 또 더욱더 하나의 영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 전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서의 일 전환의 뭐 CPU 같은 그런 부분의 행동 강령이랄까요? 아니면 영역의
좀 심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경아 국장님 뭘 아, 끝으로 네. 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요즘에 작금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의 일환 때문에 참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서울진흥원에 이제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도진흥원들의 통폐합들이 여기 전국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서울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평생교육 관할 부서에서 다른 통폐합 기관을 이관받아서 통합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평생교육이 이게 흡수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까지 전해 들은 바로는 전체 두 기관을 전면 그 해체를 하고 새로운 그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3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세한 지금 상황이다 라고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다른 시도진흥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러면서 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어떤 뭐 정치적인 루트를 저희들이 통하지 않아서 뭐 이런 지금 사회라기보다는 뭐 어떤 정치인 한 명에 의해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주 뾰족한 정책 아젠다를 잡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그걸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치 뿌리가 좀 약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어서 참 머리가 아팠었는데 오늘 이제 그 종합 토론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다 하나씩 섹션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요약을 이제 듣다 보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좀 생각이 났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년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성장 청년이 직면해 있는 미래 세대의 격차, 즉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평생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든가 사회적 갈등의 문제에서 어떤 역할은 뭐 이런 또 생태적 삶을 위한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평생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등등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저희 시도진흥원은 그걸 정책 반영해야 되나 아까 우리 최원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지 예산 확보라고 단편적으로 말하기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정교한 과정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는 달라서 많은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들 모두를 설득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뾰족한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걸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국민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들이 감소되었는가. 아니면 사회적 격차 해소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던 수치가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저희 시도진흥원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말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정말 참 힘든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11시 29분이 됐습니다. 이제 그냥 여기서 종합토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행동강령으로 다시 최종 정리해서 또 이사님들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차대회 주제가 정말 위기와 전환 시대를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의 번영과 소멸이라고 잡았던 이유가 우리의 평생학습의 현실을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좀 객관적이고 좀 낯설게 좀 만나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6개의 렌즈를 통해서 향후 우리의 미래 교육을 한번 고민하고 또 제안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소멸이라는 역설적 단어를 통해서 향후 100년의 번영을 우리가 좀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1박 2일의 연차대회의 이런 내용과 행동 강령을 통해서 그간 좀 주춤했던 우리 평생교육계의 운동성이 좀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서 차기 연차대회 또는 차기 릴레이 포럼 등으로 이런 주제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는데 물심양면 애써주신 또 이사님들,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봉사하느냐고 너무나 바쁜 우리 실무자, 사무총장님, 사무차장님, 그리고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제48차 한국평생교총연합회 연차대회의 대장정의 막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제가 어제도 들어왔는데 4시에 나가가지고 글을 못 봤네.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어떻게 뵙습니다. 화면에서. 네네. 학교에서 이게 틀어놓고 보니까 자꾸 막 학생들하고 선생님 왔다 갔다 막 얘기하고 하다가 들었다 나갔다 막 엉망으로 본 거 같아요.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한 방. 맘 놓고 들어야지. 네네. 엑기스만 전해드릴게요.